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준의 5번째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컴퓨터 과학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은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조금 더 설명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래밍적 실습에 있어서는 조금 그 이전의 내용들과 다르게 이제 조금 더 이론에 집중을 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지루한 내용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프로그래머든 이제 부딪히게 될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버그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자 할 부분하고 제가 이번에 얘기하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버그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함수라는 개념은 그리고 또 이제 버그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여성 프로그래머이자 이제 해군 제독이셨던 아주 멋진 여성 컴퓨터 과학자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이 둘 다 창시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함수라는 개념을 창시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창시하신 컴파일러라는 것이 이제 함수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컴파일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컴파일러라는 것은 사실 버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버그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치라는 표현이 과거에 맞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컴퓨터들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펀치로 종이를 뚫어서 그 펀치에 맞게 컴퓨터가 작동을 하면 이게 컴퓨터 종이를 스스로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서 이제 작동을 하면 이제 연산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는 정말로 거대한 기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실 뭔가 이물질이 끼면 이제 뭔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그라는 말이요 영어로 이제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그레이스 호퍼 그분이 이제 컴퓨터 작동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이제 죽은 나방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버그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해왔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버그가 생겼다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버그하고 함수, 즉 이제 조금 더 원초적인 개념으로 이제 컴파일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펀치를 뚫는 작업이 사실은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게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상황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한테 종이를 주기 전까지는 이제 이게 정확히 작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컴퓨터 연산 체계가 이제 팔진법이었기 때문에 뭐 5 더하기 3은 뭐 8이 아닌 10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해괴한 어떤 연산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정말로 당시 프로그래머들은 정말 힘든 프로그래밍을 하였는데요. 근데 그레이스 호퍼라는 이분은 이제 그러한 어떤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주 쓰는 패턴들,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어떤 패턴이 있었으면 그걸 기억해놨다가 공채 같은데 적어놨다가 그것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시 그 공책대로 뚫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이제 서브루틴이라고 불렀어요. 그 패턴을. 근데 이것도 사람이 뚫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서브루틴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찍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인수분해를 해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컴퓨터는 자동으로 그 서브루틴을 가져와서 이제 자신의 종이에 찍는 것이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이 개념은 사실 컴파일러라는 어떤 소프트웨어적 혁명을 일으킨 대표적인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서브루틴에서 이제 컴파일러로 발전하면서 이제 컴파일러라는 것이 이제 언어를 중개하는, 즉 이제 사람의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변환하는 어떤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사실 파이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컴파일러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while이라든지 앞서 다루게 된 while, if 혹은 이제 어떤 문자열마저도
사실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정해진 어떤 코드를 이제 특정한 단어에 반응해서 그거를 컴퓨터한테 보내는 그런 컴파일러의 기능은 사실 현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는 그것과 되게 유사한데요. 사실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양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것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함수라는 것은 이제 코드의 줄임, 또 그 코드를 줄임으로써 실수도 줄이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버그를 잡는 기능까지 이런 다양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이번에 다루게 될 함수라는 것은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함수를 읽기 위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컴파일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컴파일러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언어를 번역하는 기능으로 쉽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로 부르는 것들도 사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컴파일러랑.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이름 하나로 연결된 코드들을 아니죠. 하나의 청크의 코드를 하나의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그 코드를 계속 실행시킨 거니까요. 한 번 했을 때.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def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고 함수의 이름을,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를 붙여주고 콜론을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크의 코드를 적어주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적어주겠습니다. 프린트 사랑합니다. 사귀어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confession을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별 쓸데없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별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이 글자가. 그쵸? 일단은 그 선물을 한번 줄 선물을 한번 정해봅시다. 이제 confession에다가 이제 gift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줄게요.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변수인데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는 gift라는 걸 써도 사실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에러가 걸려요. 존재하지 않는 변수라고. 그렇지만 함수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의 값은요 지금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함수를 부를 때 그때 그 함수를 사용한 사람이 알아서 넣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confession에서 gift라고 적어 놓으면 이제 고백한 사람이 이제 어떤 걸 선물로 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gift라는 것을 이제 문자를 넣어주고, 그럼 이제 어떤 선물을 적으면 그 선물이 들어가겠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confession 수제 쿠키라고 한다면 수제 쿠키를 선물로 주는 거고,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 단독주택이라고 넣으면 삼성동 단독주택이 나오겠죠. 네. 저는 삼성동 단독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주변 사람들 말로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선물이죠. 그렇죠? 사실 뭐 받으면 좋을지 몰라도 재산세 같은 거 고려하면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선물은 아니죠. 별로 그렇게 감동도 없고요. 자, 봅시다. 자, 파라미터의 값은 보통 이렇게 채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채워주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파라미터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풀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풀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밀당이 이제 push라면 이제 그걸 이제 밀어야 되니까 이제 받기 싫으면 말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풀이면 당겨야 되니까 이제 사귀어 줄래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풀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겠죠. 근데 봅시다. 그래서 사귀어 줄래 나옵니다. 근데
푸시라고 나오면 이 푸시라는 거는 이제 덮어 씌워진 거죠. 밀당이라는 변수의 파라미터에다가 덮어 씌워졌으니까 풀이 더 이상 아니고 푸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if 문이 true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받기 싫으면 말고요라고 밀게 됩니다. 저는 항상 당김이 디폴트인데요. 제 디폴트가 이 설정인데 이게 연애할 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긴 코드, 이 몇 줄이나 되는 코드를 컨페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죠. 근데 사실 함수의 중요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수를 한 번 실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다음번에 실행할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많이 쓸수록, 그리고 그 함수들이 다 한 번씩 검증을 하기만 한다면 결국은 그 함수를 무한 번 사용해도 버그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이제 많이 함수를 사용하곤 해요. 그리고 객체 지원 프로그래밍을 다음에 다루게 될 텐데요. 거기서도 이제 함수랑 비슷한 걸 다 쓰게 돼요. 함수랑 되게 유사한 걸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과제가 있으니까 한번 과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함수를 조금 더 잘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